이번에 제가 이쪽으로 와서 여러분 이제 목이다 보고 여러분 처음으로 이제 채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여러분의 실력을 잘 몰라요. 어느 정도인지 이게 몰라서 이제 뭐 실망하지 않습니다. 잘 못한 거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잘 못하니까 공부하는 거지. 잘하면 뭐하러 공부하나,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요. 잘 못하지만 그 대신에 이건 약속해야 돼요.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좀 달라요. 그렇죠? 못하는 거는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못하는 건 좀 이해해요. 그렇지만 안 하는 거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잘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버티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학생보다는 열심히 하셔서 속에 목적을 잃고 하십시오. 이제 한 5월 달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동으로 가서 이제 실제 이제 탐구 과정을 거칠 텐데 그 전까지는 실력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벅차요. 다른 친구가 너무 격차가 있는데 그 격차를 좁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달밖에 없습니다. 이제 파이널 교재 여러분에게 배부할 텐데 그 파이널 교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실력을 좀 다져야 됩니다. 파이널 교재는 이제 문제로 되어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할 겁니다. 경험했을 텐데 문제만 주구장창 풀면 틀린 문제 또 틀고 또 틀고 또 틀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풀기에 있어서 개념을 좀 차근차근 다져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같이 풀겠지만 개념 설명을 좀 더 많은 비중을 둬서 설사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못 푸는 한이 있더라도 개념 설명 위주에서 여러분이 놓치는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기본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문자 강조하지만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는 모습이 가장 보기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하는 친구들은 사실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뭐 명치 앞에서 강제로 뭐 흐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지만 못하는 친구는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가진 능력 범위 내에서 그렇죠? 뭐 내 능력 밖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잘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나도 사람이니까 봤을 때 좀 안타깝죠? 도와주고 싶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려고 노력할 거고요. 근데 안 하려고 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 전에 집중 잘하시고요. 저는 수업 전에 좋은 친구 잘 안 깨웁니다. 왜 그러면 그 친구는 민폐 끼치진 않아요. 자기 혼자 인생 망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수업에 방해하고 수업에 말을 하는데 툭툭 끼어들면서 이제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친구들은 그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의 공부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 안 하고 뭐 졸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깨운다고 해서 그 친구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죠? 또 졸 겁니다. 그래서 졸리다 그럼 일어서서 하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수상한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일단 깨어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세일러문 아는 친구 있으면 요즘 공부나 갖고 싶습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단백질 했었고요. 이번에 좀 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심한 가지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단백질부터 좀 오버랩 시켜보도록 하자. 내가 영상 켰나? 영상 켰군요. 예. 단백질 한번 보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면 어떻다? 어떤 사람? 촌철하고 쏘는 사람. 그래서 CHON S 이렇게 표현했고 S는 괄호 쳤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명했을 때 우리 몸에서 내 몸을 구하는 체구성 성분으로 쓰이고요. 체구성 성분 뭔데? 근육.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뭐가 운반 작용을 해요. 뭔가를 옮겨줘요. 헤모글로빈.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생명활동을 조절해요. 효소 앤드 호르몬. 이렇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뭐지? 보호하는 거? 단백질 우리 몸을 보호해. 뭘까? 나쁜 병원체 들어오면 그놈을 공격해. 뭐야? 항체. 그쵸? 항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쵸? 기타 등등.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은 종류가 무수히 많은데 이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뭐지? 저거 제일 들어봤죠? 기본 단위체 뭐야? 잊어먹으면 안 돼. 틀려도 좋으니까 적절히 답변하십시오. 틀린 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답변해서 틀리지. 그럼 그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는 것보다 답변해서 틀린 것이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 갖고 뭐라 하지 않아요. 자, 기본 단위가 뭐야?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이고요. 이 아미노산의 종류 몇 종류? 20여 종입니다. 20여 종이고요. 이 아미노산들이 훅 계속 붙어. 그래서 그 붙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불러?
결합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펩티드 결합이라고 불렀고 이 펩티드 결합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 펩티드 결합을 할 때 뭔가 쭉쭉쭉 빠져. 뭐가 빠져? 물이 빠져, 그렇지? 그래서 무슨 반응이라고 그랬어? 탈수 반응이라고 그랬지? 탈수 반응의 펩타이드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들이 길게 쭉 배열되어서 뭘 만들지? 그렇지,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요. 이 폴리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결정하고요. 이 배열 순서에 의해서 이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만들어요. 입체 구조를 만들고 모든 단백질은 입체 구조를 갖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먹었을 때 느낌이 다른 이유가 바로 그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입체 구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냐면 아미노산의 요 배열 순서, 요 배열 순서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결정되고 여기는 입체 구조에 의해서 단백질의 생물학적 기능이 결정돼요. 이것이 효소인지 호르몬인지 그 생물학적 기능이 결정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번에 여기까지 설명드렸었는데 이걸 좀 더 깊이 한번 좀 파고 들어봅시다. 예. 뭐라고 어느 거요? 저기 운반 헤모글로빈, HB. 예. 그리고 한 가지 저 필기 되게 열심히 한 거 좋습니다만 글씨를 막 휘갈려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필기가 설명을 쫓아와야 돼요. 만약에 내 설명보다 필기가 늦지, 그럼 계속 설명을 놓치면서 이렇게 쫓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 필기 못했으면 건너뛰어요. 스킵해요. 그다음에 이 설명하는 부분을 쫓아오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의해서 단백질의 생물학적 기능이 결정되고 그 입체 구조는 배열 순서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어허, 이거 나중 훈련에 부족하군요. I say 그때 you say 달라요. 넌 지금 이거 처음 듣는 거지, 그렇지? 그때 달라, 그렇지? 그렇죠? 당황하셨군요. 딴 애들 그동안 훈련 열심히 했어요. 한번 볼래요? 단백질의 생물학적 기능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그때 달라요. 훈련됐죠, 딴 친구들은. 자, 그래서 이 배열 순서에 따라서 생물학적 기능이 결정되는데 이 입체 구조를 만드는 과정 한번 관련해 한번 보자. 자, 입체 구조.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만드는 것이 1차 구조가 있고요. 2차 구조가 있고 3차 구조가 있고 4차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1차 구조 뭐냐면 아미노산들이 쭉 붙고 해서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쭉 배열된 구조. 이거를 바로 1차 구조라고 불러요. 우리 얘를 뭐라 불러?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이제 배열 순서만 결정합니다. 자, 배열 순서를 결정했고요. 요 배열 순서가 결정되면 나머지는 자동이야. 이 아미노산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지네끼리 이렇게 꼬이거나 꺾이거나 이렇게 모양이 막 바뀌어요. 이거는 배열 순서에 의해서 벌써 운명이 결정돼 있어요. 이렇게 꼬인 구조를 알파 구조라고 불러. 그럼 우리는 하나 알려주면 두 개를 알죠. 이게 무슨 구조라고? 그렇지. You are so smart boy and girl. 이걸 베타 구조. 오늘 영어 잘 됩니다. 이걸 베타 구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알파 나선 구조, 그 다음에 베타 병풍 구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알파 구조와 베타 구조 가는 것은 아미노산 사이에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수소 결합에 의해서. 수소 결합을 전에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2차 구조가 되면 단백질입니까? 단백질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2차 구조에서는 생물학적 기능은 안 나타나요.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가 바로 어떤 게 있냐면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2차 구조에서 단백질로서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머리카락이 이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인데 얘는 알파라고 해서 단백질의 기능을 해요. 그런 특이한 거 빼놓고서는 대부분 3차 구조나 4차 구조에 가서 단백질로서의 기능을 나타내게 되는데 3차 구조라고 하는 것은 알파나 베타 구조를 형성한 후에 다시 한번 크게 꺾여요. 크게 꺾여, 또 꺾여, 또 꺾여, 꺾여, 뒤집혀, 막 꺾여서 나름대로의 입체 구조를 갖게 돼요. 이 입체 구조를 갖게 되면 비로소 이 단백질이 무슨 기능? 생물학적 기능을 갖게 됩니다. 생물학적 기능을 갖게 되고요. 이렇게 생물학적 기능을 갖게 될 때 우리 비로소 얘를 뭐라 불러?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이렇게 막 꼬이고 꺾이고 막 뒤집혀서 입체 구조를 가져요. 그걸 바로 3차 구조예요. 그러면 4차 구조는 뭐예요? 3차 구조는 3차 구조를 갖고 있는 이렇게 입체 구조를 갖고 있는 덩어리가 몇 덩어리가 모여서 하나의 생물학적 기능을 가질 때 이런 것을 바로 4차 구조로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백질은 이렇게 3차 구조로서 생물학적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4차 구조로서 생물학적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3차 구조, 그러니까 한 덩어리를 가지고 생물학적 기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MB라고 또 쓰는데 이거 처음이니까 써줄게요. 미오글로빈이라고 불러요. 들어봤나? 네, 미오글로빈이
근육 내에 있는 산소 저장체야. 그래서 근육 안에 산소를 잔뜩 갖고 있다가 산소가 필요해 그러면 바로 한꺼번에 확 풀어주는 그런 단백질이 바로 미오글로빈이고 미오글로빈은 이렇게 한 덩어리 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4차 구조, 몇 덩어리가 모여서 하나의 단백질 조직의 기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백질이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얘는 뭐야?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은 이런 폴리페프타이드들이 4가닥 있어요. 그래서 알파사슬 2가닥 있고요. 베타사슬 2가닥 있어요. 그래서 모두 4덩어리가 한 힘이 돼서 하나의 단백질 조직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요게 바로 단백질의 구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단백질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지방이나 단백질의 탄산에 비해서 이 단백질은 굉장히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그렇죠? 불안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불판에 보면 지방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단백질은 금방 색깔이 모양이 바뀌지. 이름을 바로 뭐라 불러?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불러요. 자, 변성. 자, 변성이라고 부르는데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그러니까 열이죠. 그다음에 pH 이런 것이 변하는 거야. 이런 것이 변해서 원래 그 단백질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생물학적 기능이 없어지는 거야. 생물학적 기능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단백질에 무엇이 바뀐다는 얘기야? 입체 구조. 입체 구조가 변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뭐야? 변성이야. 그러니까 입체 구조가 바뀌니까 생물학적 기능이 바뀌지. 그러니까 생물학적 기능이 이퀄 입체 구조. 입체 구조 바뀌면 생물학적 기능이 바뀌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역적인 반응이다, 비가역적 반응이다. 비가역 반응이다. 한 번 변하면 그걸 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달걀을 삶았어요. 그걸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 달걀이 다시 생달걀로 바뀌지 않지. 삼겹살 먹다가 남은 거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고 생고기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한 번 단백질이 변성되면 그걸 끝장이야. 자, 그런데 얘는 열과 pH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게 변하면 얘가 생물학적 기능을 잃어버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효소가 있는데 효소의 주성분이 뭐야? 단백질이지. 그러니까 얘는 온도와 pH가 없을까?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 효소가 활동할 수 있게끔, 이 단백질이 활동할 수 있게끔 걔네가 좋아하는 온도와 pH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줘. 그런 성질 뭐라 불러? 항상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항상성이 깨져버리게 되면 효소가 제어를 못해. 그럼 우리 몸의 물질에다가 정확히 일어나지 않으면서 죽는 건가? 죽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해했죠? 단백질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했으니까 이건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지질 한번 보자.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아요? 네. 지질 한번 봅시다. 자, 지질은 CH5로 구성되어 있어요. CH5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지질, 뭐 지방 보통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지질은 모두 그 기능에 따라서, 그 형태에 따라서 모두 3가지로 구분해요. 먼저 첫 번째, 이 지질의 첫 번째 것은 중성지방이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지방이 있지? 그 지방이 바로 중성지방이에요. 자, 중성지방도 역시 CH5로 되어 있는데, 얘의 특징은 에너지 저장용량. 우리가 쓰고 남은 에너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 우리 몸에 저장하죠. 여기다 저장한다. 그렇죠? 여기다 저장한다. 뭐 저장하겠지.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 저장용을 쓰게 되는데 얘는 그람당 얼마 정도 에너지 내지? 9 kcal 정도 에너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물을 되게 싫어할까 좋아할까? 물을 되게 싫어해요. 얘는 소수성입니다. 물 되게 싫어하고요. 그럼 이 중성지방은 뭘로 구성되어 있지? 수학학에서 배웠지? 뭘로 구성되어 있지? 지방산, 그렇죠. 지방산 2분자하고 모노글리세라이드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거 좀 관념을 깨자. 얘는 지방산이 3분자, 지방산 3분자하고 그 다음에 글리세롤 3분자, 한 분자 합쳐져서 얘가 지방이 됩니다. 수학 파트는 그렇게 안 배우는데요. 그 이제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얘는 지방산 3분자하고 글리세롤 3분자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생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글리세롤, 그 다음에 지방산이 하나, 둘, 3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바로 지방이야. 지방인데 우리가 소화시키지. 그러면 한번 복수해보자. 그럼 이 지방을 분해한 효소가 뭐야? 라이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효소는 아니지만 쓸개즙. 우리 처음에 그냥 글쓸 적에 배웠잖아요. 그죠? 쓸개즙이 작용해서 얘를 분해해준단 말이야. 근데 얘가 소화될 때 하나, 둘, 세 개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이렇게 2개만 잘라줘요. 2개만 잘라주게 되면 여기 글리세롤에다가 지방산 하나 있고 지방산이 2분자 쪼개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지방산 2분자하고 얘를 뭐라 부를까? 모노글리세롤. 그러니까 완벽하게 쪼개지면 지방산 3분자하고 글리세롤 쪼개져요. 근데 완벽하게 분해되지 않으니까 모노글리세라이드하고 그 다음에 지방산 2분자 쪼개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걸 말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오케이? 예. 예, 다녀오십시오.
교시 좀 덥나요? 네. 약간 아니 적당한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어, 여기 너무 더우면 말씀하시죠. 창문 좀 열수 여기 있어요. 열어줘요. 아, 열었어요? 근데 교시 되게 탁하지? 네. 그렇죠? 탁하죠? 네, 교시 좀 탁한 것 같아요. 자, 계속 가도록 합시다. 자, 지방은 세 번째하고 그리드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 몸에 소화 과정 거칠 때 얘가 소화되지. 얘 소화의 목적이 뭐일 것 같아요? 소화의 목적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왜 지방을 소화를 하지? 에너지요. 이 지방은 너무 등치가 커서 흡수가 된다 안 된다? 흡수 안 된다. 그래서 얘를 흡수하기 위해서 분해하는 거야. 분해한 다음에 우리 몸을 흡수하죠. 흡수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 합체 도킹해서 다시 합쳐서 우리 막 힘이 막 닿네. 그래서 흡수한 다음에는 다시 합쳐서 다시 운반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순수하게 우리 몸에서 소화 과정을 거친 이유가 반드시 흡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분해시킨 거야. 그래서 분해시킨 다음에 흡수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 다시 합쳐서 우리 몸에서 운반돼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창의적인 문제를 한번 내보자. 이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저장용으로 쓰여요. 왜 에너지 저장용으로 적합할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물질에 비해서 에너지 함량이 어때? 에너지 함량이 대단히 높아요. 또, 아니요. 어떤 의미로? 근데 힌트 줬어요, 여기서. 이게 왜 에너지 저장용 적합한지. 얘 뭐라고요? 예, 그래서. 아, 얘는 물을 싫어하고 너는 BTS 싫어하고. 아, 예. 물을 싫어해. 그래서. 거의 왔어요. 80% 왔어. 절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겉목 빼고 한번 덤벼봐. 아니요. 지금 힌트는 제가 말을 했어요. 물을 되게 싫어한다고. 얘는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아니요. 이거 별로 안 닿는. 이거 뭐를 뒤에 뭐라 그런 것 같은데? 부피가 작아. 아니요. 왜일까? 얘 물에 안 녹아. 자, 결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겁 없이 덤빈다는 거야. 얘는 물에 녹지 않아. 그래서 많이 우리 몸에 저장해도 우리 몸의 농도 변화에 영향이 있어 없어? 없죠. 얘가 녹으면 많이 저장하면 농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체내 삼투압에 영향을 준답니다. 삼투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함량이 대단히 높고요. 그 다음에 삼투압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한다면 얘는 상대적으로 다른 물질에 비해서 밀도가 대단히 작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많이 저장해도 그렇게 쉽게 체중이 증가하지 않아요. 얘는 지방. 만약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형태로 저장한다면 체중 증가량이 훨씬 더 크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 저장용으로 적합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건데 어렵지 않지. 유추할 수 있죠. 물에 녹지 않아. 물 되게 싫어요. 물에 녹지 않아. 그러니까 많이 우리 몸에 저장해도 우리 몸에 농도, 즉 삼투압에 영향을 주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지방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좀 봅시다. 자, 깊이 좀 들어가서 심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자, 심화 과정을 볼 건데 혹시 병원에서 이제 피 검사했을 때 몸에 그 피 속에 좋은 지방, 나쁜 지방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나? LDL, HDL. 그거 맞지? 그거 한번 이제 설명해보자. 그것도 어렵지 않아.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그거 어렵지 않아. 자, 일단 지방은 되게 가벼운 물질이야, 무거운 물질이야? 가벼운 물질이야. 자, 먼저 좀 이따 설명하고 먼저 심화 과정 한번 볼게요. 여기 지방산이 있는데 요 지방산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포화지방산이 있고 하나는 불포화지방산이 있어요. 불포화지방산인데 자,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포화 앤 불포화 무슨 의미야? 포화가 뭐 뜻이야? 그 가득이라는 뜻. 불포화는 안 가득. 그렇죠? 일본 말로 이거 이빠이. 그렇죠? 뭐 이빠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최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무엇이? 아니요. 포화지방산은 수소가 가득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방산은 탄소로 되어 있거든. 탄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요. 공결을 해. 탄소가 푸 이렇게 결합을 해. 근데 저기서 단결합 했다 치자.
말하면 수소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붙게 돼요. 근데 만약에 탄소가 이중결을 갖고 있다 치자. 그러면 탄소 하나당 결합선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게 되는데 얘가 이중결을 갖게 되면 그것만큼 달라붙는 수소의 숫자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얘는 단위결을 했을 때는 하나, 둘, 세 개를 갖게 되면 두 개밖에 못 갖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중결을 갖게 되면 달라붙는 수소의 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포화탄화수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걸 바로 포화탄화수라고 합니다. 근데 불포화탄화수는 그 사이에 이중 결합이 있는 거야. 그러면 수소가 그만큼 부족해지겠지. 이걸 불포화탄화수라고 해요. 그럼 포화탄화수와 불포화탄화수는 결합선의 차이고 그 다음에 단일이냐 이중이냐 그 다음에 수소의 개수 차이 그거밖에 없나요?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얘가 단결합 될 때는 얘가 직선으로 쭉 가요. 직선으로 쭉 간단 말이야. 탄소가 100개, 1000개 붙었다 치자. 그럼 탄소가 쭉 가요. 근데 여기 이중결합이 있지. 그러면 이중결합이 있는 부분에서 툭 꺾여요. 이렇게. 이중결합 부분에서. 그래서 얘는 생긴 모양이 거의 직선형이란 말이야. 직선형인데 얘는 꺾이는, 그러니까 구분형이 돼요. 약간 휘어진, 시오자미대로 휘어진 모양이 돼요. 이중결합이 있는 부분이 휘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식이 나타날 수 있냐면 자, 지방이 이렇게 있는데 글리세롤이 있고요. 전부 다 포화지방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글리세롤이 있고 포화지방 하나에 불포화지방이 있다 진짜 이렇게. 그럼 여기 지방들이 쭉 옆으로 늘어섰을 때 내가 하는 지방을 가져가자. 지방을 가져가면 내가 다리를 똑바로 펴서 이렇게 서 있는 거랑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서 있는 거랑 옆에 친구가 더 붙기 힘들겠지. 그치? 그러면 포화지방산은 얘네가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밀도가 클까 작을까? 커요. 밀도가 커요. 얘는 어떨까?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돼요. 그치? 맞지요? 밀도가 작게 돼요. 그러면 녹는 점을 비교했을 때 얘는 녹는 점이 높을까 낮을까? 녹점이 높을까?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으니까. 얘는 녹는 점이 어떨까? 낮아요. 자, 그게 어떤 책이냐 한번 보자. 우리가 삼겹살 먹었어.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고기 먹고서 귀찮아서 그냥 불판 그냥 두고서 그냥 잤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불판에 어떤 일이 벌어졌지? 고기 안 먹어봤어요? 네, 고기가 비싸서 아직 안 먹어봤군요. 자, 그 불판 보면 어떤 변화가 있죠? 그 불판에? 하얀색 마치 양초처럼 이렇게 끼어 있잖아, 그렇지? 그게 포화지방산인데 그게 동물성 지방. 그러니까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산의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농점이 높아. 그래서 대체로 고체를 준대요. 이게 동물성 지방이에요. 이게 동물성 지방이에요. 근데 우리가 콩기름, 들기름, 참기름 이런 것들이 있지. 그리고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지방산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액체 형태로 존재해요. 책이 있지. 그렇죠? 이렇게 가자. 자, 그 다음에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밀도가 대단히 낮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혈액을 따라서 운반하는데 우리 피의 주성물 뭐야? 물이지. 그럼 물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지방을 운반할 때는 요 지방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지질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좀 이따 인지 나오겠습니다만 자, 지방이 여기 있다 진짜. 자,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지방을 운반하기 위해서 인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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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질 가지고 이렇게 둘러싸요. 이런 구조인데 밑셀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인지를 가지고 둘러싼 것을 우리는 리포소음이라고 해요. 영어로 리포소음이라고 하는데 여학생들 아마 리포소음 많이 들어봤을 거야. 물어보자. 리포소음 처음 듣나? 들어온 것 같아요. 어디서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이건 리포소음 여학생들이 되게 잘 알아요. 리포소음 처음 듣나요? 처음 듣다고 들어봤을 텐데 예, 이게 뭐고? 맞아요. 화장품에 화장품에 보면 리포솜 함유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비싸요. 이게 왜 화장품에 들어있는가 조금 이따 설명하고 일단 이런 구조를 리포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인지질인데 좀 더 나오겠지만 인지질인데 인지질은 성질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죠. 여기 인의 성질 뭐야? 물을 되게 좋아하는 친수성부이고요. 여기 꼬리 부분은 뭐야? 물을 되게 싫어하는 소성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변에 물이 많으니까 물과 맞닿은 쪽은 물을 되게 좋아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지방을 감싸는 이 부분은 물을 되게 싫어하는 지방을 되게 좋아하는 부분을 향해서 지방을 좀 싹게 찌고 바로 리포솜이라고 불러요. 자, 리포솜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내가 LDL, HDL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HDL,
LDL 그러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밀도를 영어로 이제 density라 불러요. 그래서 얘가 high density lipoprotein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뭐 lipoprotein 몰라가지고 그냥 리포솜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high density lipo솜이야. 얘는 뭐야? low density. 오 영어 좀 치네. low density야. 그럼 뭐야? 저밀도 지방이야. 그러니까 얘는 고밀도 지방이고 얘는 저밀도 지방이야. 저밀도 지방인데 우리가 흔히 봤을 때는 고밀도 지방이 되게 안 좋은 거 같아. 아니에요. 고밀도 지방은 지방이 되게 조그만 거야. 저밀도 지방이 그냥 큰 거야. 왜 그런가 한번 보자. 외우지 마셔. 자, 외우지 마시고요. 자, 밀도가 있다 치자. 자, 밀도가 있으면 밀도 구하는 공식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야. 자,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지방은 매우 가볍다, 작다. 저기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야. 자, 그러면 여기 지방 입자가 커진다 치자. 자, 지방 입자가 커져요. 지방 입자가 커지게 되면 부피는 쭉쭉쭉 커지게 되는데 질량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겠지. 그렇지? 그럼 지방 입자가 커지게 되면 분모가 커지게 되니까 밀도가 커져 작아져. 작아져. 이거 지방 입자가 큰 거야. 지방 입자가 큰 거야. 자, 그럼 이번에 반대로 가보자. 지방 입자를 작게 줄일 거야. 지방 입자를 작게 줄이면 부피는 쫙쫙쫙 줄어들어요. 질량은 조금밖에 줄지 않아. 밀도 커져 작아져. 커지지. 이게 뭐야? 지방 입자가 작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피 검사 했더니 LDH가 높은데요? 그건 뭐야? 피 속에 지방 덩어리 입자가 매우 크다는 얘기야. 이게 좋은 지방, 이게 나쁜 지방이에요. 헷갈리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마시고 지방은 밀도가 매우 작다는 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게 왜 화장 풀 수 있냐면 여기 인지질이 세포막과 같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화장품에 우리 얼굴 피부 세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효 성분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리포솜으로 감싼 거야. 감싼 다음에 우리가 바르면 우리 몸에 세포막이 뭐로 돼 있어? 이걸로 돼 있잖아. 인지로 합쳐지는 거예요. 마치 물발과 물발이 합쳐지면서 요 유효 성분이 세포 속으로 샥 하고 잘 들어가겠죠. 리포솜 되게 비싸요. 그 다음에 리포솜 또 언제 또 우리가 썼냐면 예전에 코로나 시기 때 우리 백신 맞았지. 그치? 네. 백신 안 맞았어? 네. 안 맞은 친구 꽤 있구나. 그 백신 맞았을 때 그 모더나 화이자 그 백신이 바로 리포솜 안에 여기 성분 약성이 들어가 있지. 나중에 좀 기회 닿으면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이 바로 지방입니다. 자, 지방인데 다시 단백질 와서 아까 단백질을 만들 때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요.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펩타이드 결합 형성할 때 물이 빠진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반대로 단백질을 분해하려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는 무슨 요소? 가수, 분해, 효소.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도 한번 보자. 자, 지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참고를 하세요. 그건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자, 지방산이 이렇게 있다 치자. 자, 지방산이 이렇게 있고 지방산 세 분자야. 자, 지방산이 세 분자가 이렇게 있고 글리세롤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지방산 하나, 둘, 세 분자하고 글리세롤이 있을 때 얘가 반응할 때 여기는 OH하고 여기 H, OH하고 H, OH하고 H. 그래서 뭐가 빠져? 물이 빠져. 그러니까 얘가 지방을 형성할 때는 물이 세 분자가 빠져. 그럼 반대로 얘를 분해하려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그래서 지방 분해 요소도 무슨 요소다? 가수, 분해, 효소다. 그러니까 소화는 무조건 가수 요소다. 자, 지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중성지방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지질 한번 보세요. 인지질은 저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세포 구조 설명에서. 자, 인지질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얘는 두 가지의 성질 같이 갖고 있지. 어떤 성질? 그렇지. 친수성, 소수성. 얘는 친수성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성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머리 부분은 물을 되게 좋아하는 친수성 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꼬리 부분. 얘는 물을 되게 싫어하는 소수성 물을 갖고 있어. 그래서 얘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여? 인지질 갖고 우리 뭘 만들어? 세포 막을 만들어. 그래서 얘가 세포 막을 만들어. 세포 막의 성분이 되는 거죠. 진짜 소수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인지질과 단백질들이 슝슝 바뀌는데 딱 고정돼 있어 움직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포막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출렁거려요. 움직여요.
그래서 뭐라 불러? 유동성을 갖고 있는 유동 모자이크막이라고 그러죠. 유동 모자이크막이다 라고 부르죠. 이건 이제 세포 막을 구성한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의 세 번째 요거는 많이 접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스테로이드. 자, 스테로이드는 지방 성분입니다. 지방 성분이고 요게 생긴 모양이 고리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고리형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스테로이드는 뭘로 많이 쓰일까? 도시창.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몸에 뭘로 쓰여? 이거 호르몬의 성분입니다. 포켓몬이요? 아니요, 호르몬이요. 우리 몸에 호르몬의 성분이 있어요. 호르몬의 성분으로. 자, 이거 잠깐 정리하자. 호르몬이 뭐야? 우리 몸에서 명령 전달 물질이지. 그렇죠? 이름만 보고. 너 이름 뭐지? 임주찬. 임주찬이고. 너 이름 뭐지? 김세호. 김승우? 승우. 자, 주찬이랑 승우가 있다, 시작. 주찬이가 이제 집에 가고 승우가 내 앞에 있었어. 근데 내가 주찬이한테 숙제를 20페이지까지 숙제를 해오라고 좀 시키고 싶어. 그래서 전화기 꺼내 들어서 야, 주찬이 내 숙제 28시간 해와 라고 한다면 이건 자율신경을 이용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내가 승우야, 제가 주찬이 이제 믿거든? 가서 주찬이한테 숙제 20페이지까지 숙제 해오라고 좀 알려줘. 승우가 네 하고 뛰어가요. 승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호르몬이 되는 거야. 명령 전달 물질. 전에 설명했었죠, 그렇죠? 명령 전달 물질인데 이 호르몬은 성분에 따라서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호르몬이 있으면 호르몬의 성분에 따라서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성분이 단백질계 호르몬이 있어요. 단백질계 호르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으로 구성된 지질계 호르몬이 있어요. 질계 호르몬 종류가 두 종류야. 이걸 영어로 쓰면 질계 호르몬은 펩타이드 호르몬이라고 부르고요. 질계 호르몬을 다른 말로 스테로이드계라고 해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 운동선수들 도핑 테스트할 때 스테로이드 호르몬 막 하죠. 왜 운동선수들이 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복용하는지 이야기 될 겁니다. 얘는 둘 다 명령 전달 물질.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명령을 전달하는데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얘는 명령 전달 방식이 간접적이야. 얘는 직접적이야. 일단 이렇게 차이를 언급할게요. 주찬이 아파트 살죠? 아니, 저기 네가 주찬이가 왔어. 20. 저기 주찬이가 몇 층 살아요? 17층 살아? 좋아. 17층. 저는 17층 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찬이가 집에 갔고요. 이제 승우가 이제 신부를 할 거야. 내가 승우한테, 야, 승우야, 주찬이 집 가서 저기 주찬이한테 숙제 20페이지까지 해오라고 좀 알려줘. 했더니 승우가 네 하고 뛰어갔어요. 뛰어가는데 주찬이 집에 뛰어갈 때 길 가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내 숙제 20페이지까지요? 이러면 안 되겠지. 오직 주찬이한테만 가서 알려줘야 돼. 그렇죠? 뭐야? 기관 특이성이 있어요. 표적 기관에만 작용하는 기관 특이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산 넘어가면 안 돼요. 길만 따라가야 돼. 그렇지? 혈관을 따라 이동해야 돼. 가서 주찬이한테 알려줄 거야. 그래서 주찬이 아파트에 이렇게 있겠죠. 아파트에 있고 주찬이 집이 몇 층이라고? 17층? 17층에 주찬이 집이 있어요. 있는데 수가 집에까지 안 들어가고 여기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지? 여기 요 주차장에서 부르는 거야. 주찬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베란다 문이 끼 열리면서 주찬이 어머님이 거기 되면서 너 누구니? 그러겠죠. 저 주찬이 친구 승우인데요. 그러겠죠. 그럼 어머니 그러겠죠. 우리 주찬이 친구 없는데. 그러겠죠. 페포. 그래서 승우가 그러겠죠. 아니요. 어쨌든 간에 저 내일 주찬이 숙제 20페이지까지 꼭 해오래요. 알았어. 주찬이한테 그렇게 알려줄게. 하면서 엄마가 대신 알려줘요. 이게 바로 뭐야? 단백질계 호르몬이야. 자, 그럼 질계 호르몬은 어떻게 하냐면 수가 날아가면 직접 아빠가 그래서 얘부터 올라가. 그 다음에 현관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관문 비밀번호 그리고 들어가. 그러면 휙 들어가요. 들어가요. 딱 들어가는데 엄마가 계시겠죠. 엄마가 딱 들고 있죠. 너 누구니 그랬죠. 주찬이 친구인데 그럼 엄마가 딱 한마디 하시겠죠. 우리 주찬이 친구 없는데? 라고 하겠지. 아무튼요. 저 주찬이한테 전할 말이 있는데 주찬이 방이 어디예요? 그럼 엄마가 그래. 가서 데리고서 주찬이 방에 문 열어주시겠죠. 주찬이 가서 너 내일 숙제 20페이지까지 해와야 돼. 안 해오면 죽어.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야? 스테로이드 호르몬.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호르몬이 작용하는 걸 한번 연상을 해보자. 아,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주찬이 친구 없어요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이건 어디까지나 예, 진실입니다. 예. 자, 여기 표적세포가 있어요. 여기 표적세포가 있고요. 자, 표적세포가 있고요. 여기에 펩타이드 호르몬이 분비된다 치자. 그러면 펩타이드 호르몬이 표적세포로 와요. 오는데 얘가 쭉 와서 여기 보면 펩타이드 호르몬이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존재해요. 수용체가 존재하고 얘가 여기 수용체 파악하고 달라붙는 거야. 직접 세포를 통과한다 안 한다? 통과 안 한다. 그냥 수용체에 딱 결합해요. 그러면 이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이 안에 2차 전달자가 있어요. 달라붙게 되면 그 신호가 되어서 2차 전달자가 활성화되고 2차 전달자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직접 세포막을 통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아까 아파트 베란 저기 주차장에서 주차하라고 부르잖아. 그렇지? 그게 바로 요거야. 근데 스테로이드 호르몬 봐봐.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분비가 되죠? 그럼 얘는 세포막이 인질되어 있는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소성이란 말이야. 지질 성분이니까 쉽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어요. 직접 들어갑니다. 직접 들어가는데 주찬이 집에 들어갔어. 어제 들어갔어. 그래서 승훈의 이제 승우 방을 가려고 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파트가 엄청 넓고 방이 한 50개 돼. 넋을 거죠. 방이 어딘지 모르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 승우가 있는 방까지 어떻게 될까? 안내해주겠지, 그렇지? 그것처럼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같이 도와서 핵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와주는 운반 단백질이라고 있어요. 운반 단백질과 결합하고 이 운반 단백질이 바로 뭘까? 엄마겠지. 안내해주는 얘가 직접 세포의 핵속으로 들어갑니다. 핵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반응을 유발시켜요. 이렇게 차이. 이게 그러면 정리합니다. 단백질계 호르몬은 명령 전달 방식이 간접적이야. 그다음에 얘는 막을 통과한다, 막을 통과하지 않는다. 막을 통과하는 과정이 없어요. 근데 얘는 직접적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막을 통과하는 과정이야. 그럼 어떤 게 효과 좋을까? 이게 효과 좋겠지. 직접 들어가서, 그렇죠? 직접 들어가서 핵에 들어가서 직접 반응하니까 얘는 효과가 어마무시한 효과입니다. 효과 반드시 이 효과는 아주 드라마틱하고 판타스틱하고 엘레강스하고 또 뷰티풀하게 나타나요. 맑은 영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단백질 호르몬은 여기다 수용체에다 딱 달라붙어서 반응하게 되니까 얘는 효과는 미미하지만 얘가 갖고 있는 뭔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점이? 빨라. 그렇지. 얘는 방법보다 대체 빨라요. 그래서 호르몬이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전달 속도가 좀 느린 편이 좀 느린 단점이 있는데 이 단백질 호르몬 갖고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신경계보다는 빠르지 못해요. 느려요. 그러면 왜 운동선수들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복용할까? 효과가 어떻다? 엄청 빠르다. 근데 왜 이걸 복용 금지시킬까? 이게 핵 속에 들어가서 직접 반응해요. 아니 그것도 있고 핵 속에 들어가서 DNA를 직접 건드려요. DNA, 유전자 직접 건드려요. 그래서 효과는 들어가는 게 잘 나타나지만 유전자를 건드리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요. 되게 심해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대표적으로서는 성 호르몬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신 거치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 호르몬은 성 호르몬 주사 맞자마자 바로 목소리가 바뀌진 않아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 효과는 어떻다? 반드시 나타난다. 그렇죠? 만약 주체한테 여기서 한번 딱 주사죠? 그럼 지금 당장 목소리 바뀌지 않아요. 한 날 며칠 지나고 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소리 바뀌겠지. 그렇죠? 효과는 반드시 나타난다. 이거는. 근데 그 성호르몬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몸에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장기 복용하는 사람들이 급사를 많이 해요. 갑자기 죽는 것도 대단히 많죠. 문제 좀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호르몬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의 구성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탄수화물. 탄수화물. 좀 졸리죠? 피곤하고, 그렇죠? 학교 갔다 와서. 네. 피곤하지 예, 않아요. 서로들. 그러니까
피곤한 거 알아요. 피곤하네요. 근데 피곤하다고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하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또 내려가는 거죠. 네. 자, 보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황예원. 자, 황예원 지금 해봅시다. 탄수화물 할 때 이 탄이 뭘까요? 버스를 탄다. 탄산사유. 예? 탄수화물 할 때 탄이 뭐야? 맞아.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저기 너한테 묻지 않을게. 승환이 볼게. 승우. 이거 뭐죠? 아니에요. 수학 물이야, 물. 물이에요. 물이야, 물. 그래서 탄수화물이 뭐냐면 탄소하고 물하고 합쳐진 물질이 바로 뭐예요? 탄수화물이야. 근데 이것이 한 번 하냐? N번 합쳐졌어. N번. 그래서 얘가 만들어진 물질이 뭐? CN, HEN, ON이 되는 거야. 와. 그래서 6번 합쳐지게 되면 뭐가 된 거야? C6, H12, O6, 그래서 와. 포단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와 물이 합쳐진 모든 물질을 다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당이라고 해요. 당. 자, 당의 종류 뭐 있지? 포도당, 과당, 엿당, 공산당. 어디서 그렇지? 그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당이야.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만든 모든 물질을 다 뭐라 불러? 탄수, 화, 물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주로 용도가 뭘까? 에너지원으로 써요. 이거 먹고 힘쓴단 말이야. 그렇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먹어요. 어마무시하게 섭취 많이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구성률은 높을까 낮을까요? 맞아요. 매우 낮아요. 그래서 이쪽에 영향이 아주 큽니다. 거의 대부분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당들이 몇 개가 모이냐에 따라서 모두 세 종류로 분해요. 첫 번째, 당이 하나짜리 그런 거라고 해요. 단당류라고 해요. 두 번째, 이당. 세 번째, 다당.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당이 몇 개로 분해되냐. 단당류는 당이 몇 개짜리예요? 한 개짜리. 그래서 단당류는 포도당. 그 다음에 과당. 물어보자. 네가 아까 저 승찬이라고 했지? 주찬이. 여기 혹시 저기 또 승찬이 있어요? 네, 승찬이 있어요. 어디요? 저기요. 어디? 너 표현했나? 갑자기 승찬이 이름이 왜 났지? 그럼 주찬. 너 저기 가만있자. 미안해. 그 이름이 주찬이라고 했지? 얘가 친구라서 그래. 그렇죠. 얘 주찬이. 얘는 어릴 때가 아니라 얘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맞죠? 우주 승찬. 너 모태신앙이잖아. 맞죠? 예? 아닌가? 주님의 찬양. 그래. 얘 왠지 교회 다닐 것 같은데? 저 조람석에 묻어요. 예? 아니 왜 자, 나대지 마시고요. 자, 보자. 포도당은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어? 포도. 과당은 어디 많이 들어가 있어? 과일. 그래서 진짜라고. 그래서 과당이 영어로 프락토스야. 그러니까 프루트의 그 앞에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갈락토스. 아. 이게 바로 단당류야. 이게 단당류인데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포당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포당만 기억하고 이거의 화학식이 전부 다 C6H12O6. 얘나. 이게 똑같은 물질로 되어 있는데 구조 좀 달라. 이거 좀 어려우면 이성질체라고 불러요.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 이당류라고 하는 것은 단당류 두 개가 붙는 거야. 단당 두 개가 붙게 되면 포도당하고 포도당이 결합하면 뭐가 돼? 엿당이 돼요. 엿당. 근데 엿당을 영어로 알려줄게요. 자, 엿당이 영어로 말토스. 그래서 얘를 불리는 효소가 뭐야? 테이. 그렇죠? 뒤에 AS를 붙이게 되면 독일말로 자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펄체스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녹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일상적인 영어로 이제 스타치를 표현하는데 한수적 용어로 녹말을 아밀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갈락토스도 락테이스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포도당하고 과당이 결합해요. 뭐가 돼? 설탕이 돼요. 그러니까 설탕이 뭐야? 그럼 보통 슈가라는데 그건 이제 일상적인 용어고 영어로는 이게 수크로스.
스트레이트. 와우. 그 다음에 포도당하고 갈락토스가 거기다 뭐가 되냐면 젖당인데 젖당은 영어로 락토스라고 그래요. 락테이크가 되지. 그 다음에 지방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리피드가 표현하거든. 그래서 뭐가 된 거야? 라이페이크가 돼. 왜 이거 원래 다 아는 거 아니었어? 아니.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당면, 이당면 특징이 있어요. 단당면, 이당면은 얘네는 물에 녹는다, 녹지 않는다. 물에 녹는다. 얘는 수용성이야. 물에 녹아. 물에 녹아서 얘 용도는 크게 두 가지야. 우리 몸에서 이용되거나 운반의 형태로 주로 이용돼. 얘는 물에 녹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해야 돼, 물에 녹아. 근데 다당면은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얘는 무용성입니다. 물에 안 녹아. 그래서 이 다당류가 우리 몸에 쓰는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쓸까? 다당류. 물에 녹지 않는데 운반할 수 없잖아. 그렇죠? 저장. 그리고 저장의 형태로 쓰고 또 우리 몸을 구하는 구성성을 써요. 만약에 몸을 구하는데 이게 녹아버려. 그럼 뭐야 이게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용도 쓰입니다. 자, 다당류에 뭐가 있나 보자. 자, 다당류에는 녹말이 있고요. 녹말이 있고 또 식물은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해요. 동물은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셀룰로스, 세포 벽, 그렇죠? 그 다음에 펩티도글리칸,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키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키틴. 아까 누가 펩티데이스 그랬는데 맞아요. 펩티데이스가 뭐냐면 펩티드 결합을 끊어주는 거야. 펩티데이스. 뒤에 AS가 붙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차이다 그러면 주차레이스 그럼 뭐야? 이거야, 그렇죠? 자, 녹말 한번 보자. 녹말. 자, 녹말. 자, 녹말은 식물이 저장되는 형태고요. 글리코젠은 동물이 저장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셀룰로스는 뭘까? 식물의 세포벽. 세포벽이야. 세포벽. 식물의 세포벽이고요. 그 다음에 펩티도글리칸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이것도 똑같이 세포벽이야. 세포벽인데 누구의 세포벽일까? 세균. 동물에는 세포벽이 없어요. 세균의 세포벽이고요. 그 다음에 키틴. 곰팡이. 세포벽이고, 요거 곰팡이. 키틴이 어떤 거냐면 그 개 껍질 알죠? 개. 그 새우나 개 이런 거. 그 개 껍질 있죠? 그게 키틴이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껍질이 없어요? 그 허물 벗는 거. 아니 그게 뭐야? 개딱지에 허물 벗어. 개딱지에 허물을 벗긴 해. 맞아. 얘 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개가 어떤 건지 지금 머릿속에 잘 상상하고 있는 거 맞죠? 아니, 걔 먹는 거 그 어릴 때 노래 많이 불렀잖아. 찌개 가재 이런 거 배웠잖아. 그렇지? 그 가재나 이런 거 했죠? 근데 이제 그 키친이라는 성분이 약간 칼슘하고 결합된 형태예요. 당하고 칼슘이 결합된 형태라서 물에 안 녹아요. 안 녹는데 얘를 이제 물에 녹이기 위해서 물에 안 녹으니까 강한 산성을 집어넣고 이런 키친 성분을 집어넣게 되면 그 키친 성분 개껍질이 녹아요. 그래서 그걸 녹여서 우리가 먹게 되는데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 키토산이라고 해요. 키토산. 산토끼 반대로. 아니요. 실제로 건강식품을 키토산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가 이제 그렇게 만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셀룰로스를 좀 봐야 돼요. 셀룰로스. 자, 셀룰로스를 봐야 되는데 이거 영어로 한번 볼까? 셀룰로스가 셀룰로스야. 그럼 얘를 분리할 수 있는 효소가 뭐야? 셀룰레이스야. 셀룰레이스. 근데 이 좀 어려운 말로 여기 포당이 있는데 이 포당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알파 포당이 있고 베타 포당이 있거든. 근데 우리는 주로 알파 포당 이용해요. 우리는 베타 포당 이용 못해. 근데 이 베타 포당을 갖다 붙여서 다른 류 만들면 도시 바로 뭐냐면 셀룰로스예요. 얘는 베타 포당 구성도 있고 이 베타 포당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가 셀룰레이스인데 이 셀룰레이스라는 효소는 우리 동물에는 없어요. 동물이 셀룰레이스 못 만들어요.
갖고 있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오겠지. 선생님, 그럼 초식 동물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뿔떠 먹는 애들은? 셀룰레이스가 없다면서요? 없어요. 소화를 못해. 소화, 저거 좀 이상해요. 그거는 아주 좋은 답변이었어요. 셀룰레이스가 없는 거 맞아요, 동물은. 근데 만약 우리 사람 보자. 우리 사람은 셀룰레이스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셀룰로스, 세포 벽을 먹으면 소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몸으로 배출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셀룰로스를 먹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식이섬이라고 해요. 식이섬. 그러니까 먹는 섬이라 되는 거죠. 식이섬 처음 들어봐? 이거 소화돼야 돼요. 네. 소화 안 돼요. 그래서 포만감만 줘요. 그래서 뭐 할 때 맛있다? 다이어트. 고구마. 다이어트 할 때. 그래서 야채 많이 먹으면 뭐 다이어트 도움돼 막 그러지. 또 소 안 되고 그냥 포만감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식이섬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초식동물들은 풀만 써먹는데 걔는 무슨 다이어트에 미친 애들이에요? 왜 풀만 써먹어요? 얘네는 셀룰레이스가 없지만 풀 뜯어먹어서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셀룰레이스는 갖고 있지 않지만 셀룰레이스는 있어요. 응? 뭐냐면 이 셀룰레이스가 동물한테 없는데 누구한테 있냐면 세균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초식 동물의 소화관 안에는 셀룰레이스를 분비하는 위생들이 같이 공생해요. 그래서 풀 떠먹으면 이 초식 동물은 셀룰레이스를 분비하지 못하지만 소화관 안에 이 셀룰레이스를 분비하는 그런 위생물들이 있어서 걔를 분해시켜줘요. 그래서 육식 동물에 비해서 소화되는 시간이 어떨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창자나 이런 것도 굉장히 길고 소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소 같은 건 위가 몇 개 있지? 6개, 4개. 네. 4개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식동물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소 같은 경우는 풀 떠먹은 다음에 심심하면 좀 그렇죠. 심심하다면 뭐 으악 그 생각에서 입만 다시 마시고요. 그래서 다 개개인들 하는데 이런 풀을 이제 소화시키는데 동물이 셀룰레이스를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들이 분비하니까 소화 시간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되게 느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되는데 우리가 소화 과정을 한번 보자. 자, 소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녹말을 먹죠? 녹말 먹으면 녹말이 뭘로 보내야 돼? 엿당으로 보내야 되죠? 엿당이 뭘로 보내야 돼? 포당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것도 결국 포당과 포당사의 결합을 끊는 거겠지, 그렇지? 근데 이건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포당이 어떻게 생겼냐면 포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든. 그냥 이렇게 생겼어. 이거 몰라 좋아.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포당이야. 포당이야. 포당과 포당이 붙을 거야. 자, 붙으면 얘가 OH겠지. OH에서 이렇게 해서 슉 빠져. 뭐가 빠져? 물이 빠져. 물이 빠진단 말이야. 탈수 반응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생긴 모양을 보게 되면 결합한 모양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붙는다는 얘기지. 푹푹 계속 붙어요. 그러면 내가 소화를 할 때는 이거를 다시 끊어줘야 되겠지. 이걸 결합을 이제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끊어줘야 될 거 아니야. 끊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얘는 ATP, 끊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열, 압력. 효소 필요하고 또 물이 필요하잖아. 물. 아까 봐봐. 결합을 형성할 때 뭐가? 물이 빠졌잖아. 결합을 끊어내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물을 집어넣어서 분해시킬 거야. 무슨 요소? 가수분해 요소. 네, 그럼 또 주찬이가 또 가수분해 요소 이걸 내가 비슷했을 때 뿌리면 생체되는 거예요. 아니야, 주찬이. 오늘 주찬이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이 당하는데 저번 시간에는 수가 많이 당했죠. 추천 돼 있어. 저요? 아주 예, 너도 그치? 저는 항상 주로 많이 타겟팅 되나? 응? 생물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에 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겠고 이게 하도 많이 당해서 둔감해졌군요. 네. 자, 즐긴다. 좋아요. 이렇게 많이 타겟팅 되면 좋을 틈이 없어요. 맞아. 네. 자, 이거 이해되죠? 탄수화물까지?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핵산 한번 보세요. 핵산.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지우겠습니다. 약간 목욕성. 근데 처음 몇 시에? 20분에 끝나니? 20분에 끝나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바로 시험이네. 검틀비입니다. 다시 시간 알려드릴게요. 오늘 시험 볼 때 시간 분배 잘 하셔야 됩니다. 시간 20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순서대로 풀다 보면 앞에 절반도 풀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보고서
먼저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치우고 그다음에 시간 좀 잘하십시오. 풀지 못하는 건 맨 끝에 풀어야 됩니다. 괜히 그거 갖고 통사정하다가 시간 다 돼서. 그다음에 이름 예쁘게 잘 쓰시고요. 딴 한번 보니까 이름을 무슨 사인하듯이 이렇게 막 하는데 이름을 너무 못해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름 예쁘게 잘 쓰셔야 됩니다. 글씨 다 잘 여기만 예, 이런 꼭 그런 건 아니군요. 예, 잘했어요. 예, 역시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얘 글씨 진짜 잘했어요. 어른어 보이는 글씨체가 일정 글씨도 잘 써요. 간지찬다. 간지체야? 자, 핵산 한번 보자. 핵산이 뭐냐면 핵산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캐나다의 생물학자야. 캐나다의 생물학자가 세포 핵을 막 분쇄했어. 분쇄해서 어머 여기 산성 물질이 있네. 그래서 뭐라고 썼어? 핵산을 진짜로. 네, 핵 속에 들면 산성 물질 핵산을 썼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게 뉴클레이 애시드라고 해요. 애시드가 산이거든. 그래서 핵에 있는 산성이야. 그래서 그럼 이 도대체 핵에 있는 산성은 뭘로 되어 있냐 봤더니 얘가 뉴클레오 타이드로 되어 있어요.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로 되어 있는데 이 핵산의 종류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DNA와 RNA야. 카드인 같은 거 있잖아. 카드는요? 아니, 돈 들어가는 거 있지 않아요? 돈? 뭐 있는데? 혹시 여기 아니 진짜 있어요 그거. 엑손 인트로 말하나요? 아니 히스톤? 아니 뭐 저거와 관련된 단어가 있어. 뭐죠? 뭐죠? 코돈. 코돈, 안티코돈. 그럼 우리가 별 필요 없고요. 여기 한번 보자. 자, 이 DNA인데, 요 NA가 뭐냐면, 요 NA가 뉴클레익 애시드야. 핵산의 뜻이야. 요것도 뉴클레익 애시드야. 그럼 여기 앞에가 뭔가 좀 차이 나죠, 그렇죠? DNA, RNA 차이 나요, 그렇죠? 차이나 중국 아니고요, 좀 차이 납니다. 여기 RNA를 포함한 당이 있어요. 당인데 이 당이 리보스로 돼 있어요. 리보스 돼 있고 얘는 C5H10 뭘까? 5? 6. 1대 1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라이보스 뉴클레익 애시드. 얘는 디옥시 맞아요. 리보스예요. 디옥시가 뭐야? 산소가 없는 거. 산소 빠진 거야. 그래서 얘는 C5H10O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디옥시 라이보 뉴클레익 애시드. 그러니까 걔네 아직 그 뜻이다. 그런 게 아니야. 생물 1등 할 때. 그 1등 했었어. 나 전체 때 했는데. 오, 대단한 친구군요.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재작년이면 중1 때인가요? 네. 그때 1등 했어요. 하여튼 시험 봐야 되는 예, 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험 보기 하시고요.